여러분, 오늘 우리는 팀즈 내에서 매력적인 대화형 앱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오다스비이고 팀즈에서 대화 앱 플랫폼을 담당하는 제품 관리자입니다. 하이, 제 이름은 시드이고 팀즈 플랫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링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멘션하지 않았는데도 메시지를 수신하는 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적응형 카드와 관련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작업과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봇의 앱 수명 주기와 관련된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싱글 사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요. 먼저 멘션하지 않았는데도 메시지를 수신하는 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팀즈 내에서 봇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이후로 이것은 가장 많이 요청된 기능 중 하나였으며 이제 GA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리소스 동의 권한이 부여되고 해당 권한이 채널 메시지.리더.그룹인 봇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봇에 이 권한이 있으면 언급되지 않고도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죠. 앱 매니페스트 내에서 매출만 변경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인지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봇은 멘션 없이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멘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응답하지 않고 매우 좋은 응답이 있을 때만 응답하도록 봇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봇은 충분히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봇의 기능은 A, B, C, 1, 2, 3과 같은 특정 문구를 감지할 때 발권 시스템에서 해당 번호를 조회하고 링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봇을 멘션해야 한다면 그것은 번거로운 경험이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그 봇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봇은 언급되지 않아도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구문을 정규식 검사로 찾은 다음 티켓 시스템 내에서 이 티켓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용자가 봇을 훨씬 더 행복하게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많은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FAQ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보통 함께 협력을 하죠.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스타트, 부모님이나 등산객 또는 전기자동차 애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사례가 항상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봇을 구축하려고 우리가 보통 시도를 많이 하죠. FAQ 봇의 개발자가 겪는 문제는 부트스트랩인데 사용자가 처음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답변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봇에게 멘션으로 질문했는데 답이 없으면 다시는 봇을 사용 안 하려 하겠죠. 이제 이 기능으로 인해 더 나은 FAQ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기차 마니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즈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찾고 이전에 채널에 게시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관련 메시지를 쭉 찾은 다음에 이 메시지 아래에 해당 링크로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게시한 사용자는 즉시 봇에서 가치를 얻었고 이는 더 나은 FAQ 사례라고 볼 수 있죠. FAQ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도메인 전문가에게 키워드를 매핑하고 해당 사람들의 자동 응답을 멘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FAQ 사례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은 칭찬에 관한 이야기로 쿠도스 추적은 이전에도 가능했던 사례 중 하나죠. 팀즈에서 브레이저 앱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디스코와 같은 스토어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제공하는 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 앱이 추적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려면 많은 추가 단계를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그 용어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버스는 이러한 정보를 수신하지 못했고 리더보드를 업데이트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협업과 팀워크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스크린샷입니다. 이제 버스는 백엔드의 업데이트 리더보드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칭찬 키워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칭찬 시나리오도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 중 하나는 챗옵스입니다. 챗옵스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의 사례로 서비스 중단이 있고 중단 관련 토론이 있었고 해당 토론을 중단에 보관하여 소싱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좋은 정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보스는 이제 언급되지 않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스는 방금 발생한 중단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다음 토론에서 발생한 응답을 확인한 다음 원하는 티켓팅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도 챗옵스의 개선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현재 통화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와 같은 정보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스는 인지 서비스를 실행한 다음 검색 및 적절한 답변으로 응답해 줍니다. 챗옵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빨리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입니다. 중단 중에 사람들을 위해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룰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젠 예제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멘션 봇을 추가하고 특정 구문으로 요청할 때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봇을 수정하는 것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항상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간단한 키워드로 봇이 메시지에서 감지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링크를 사용하여 응답해 줍니다. 이것은 멘션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봇의 미래들입니다. 다음에는 적응형 카드 업데이트입니다. 오자스비 팀즈의 적응형 카드에 대한 최신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적응형 카드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앱의 프론트엔드입니다. 우리는 사용하기 쉽고 세련되도록 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적응형 카드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 많은 사례와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적응형 카드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왼쪽이 기존 카드이고 오른쪽이 새 카드입니다. 더 넓은 적응형 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고 앱이 더 매끄럽고 세련되게 보입니다. 이것은 한 줄의 변경으로도 가능하며 앱 내에 너무 많은 텍스트와 콘텐츠가 있는 경우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적 자동 완성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는 예인데 경비 보고서 예입니다. 양식 작성은 팀즈 내에서 매우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50, 60 또는 수백 개의 범주를 스크롤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적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면 입력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영어로 설정한 다음 해당 기능에서 쉽게 선택하여 워크플로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자동 완성인데 정적 자동 완성보다는 약간 더 미묘합니다. 이것은 팀즈 내에서 대화형 앱을 검색하고 적용형 카드를 갖게 되며 앱의 백엔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여기에 연결된 가능성은 구축할 수 있는 측면에서 거의 끝이 없다고 보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피플 피커인데 많은 앱 워크플로우의 필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새 티켓을 만들고 해당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거나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하려는 경우 팀즈는 거의 공동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일을 할당하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적용형 카드 내에서 이메일 사람 선택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매우 특별한 것인데 바로 사용자별 보기입니다.
팀즈는 공동 작업 플랫폼이며 실제로 가장 합리적이고 빛나는 사례는 단일 워커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사례는 보일러 누출 사고가 있었고 메간이 먼저 발견해서 보일러 누출이 있습니다. 누가 좀 봐주겠습니까? 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을 편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건이 할당된 알렉스는 문제를 계속 진행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 내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편집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워크플로우에서 공동 작업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사용자별 보기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측면에서 블로그 게시물이 있으며 개발자 웹사이트에 적응형 카드에 대한 자세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봇 제한 작업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요청을 받은 개발자 기능입니다. 데스크탑과 모바일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발자는 일제일 봇 채팅 스트림에서 사용자에게 작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워크플로우를 따라 이동하기 위해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런 관련성이 높습니다. 적용 카드 내부에 버튼이 있는 것과 제한된 작업의 차이점은 적응형 카드가 정적이므로 사용자가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워크플로우가 손실될 수 있지만 제한된 작업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및 앱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팀즈 내에서 봇과 대화 앱을 구축하는 경우 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업 중인 컨텍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팀의 컨텍스트에서 작업하는 경우 채널이 생성된 시점, 팀이 삭제되었거나 유효한 팀이 보관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다 매력적인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발표한 이벤트 중 많은 개발자가 좋아할 이벤트 중 하나는 설치 업데이트 이벤트였습니다. 앱 또는 봇이 스레드에서 설치되거나 제거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는 설치 시 봇에서 소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거 시 사용자 또는 스레드 특정 데이터를 정리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하의 개인정보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당신을 위한 리소스입니다. 전체 수명 주기와 팀즈의 다양한 대화 및 설치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사이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내의 모든 권한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일정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싱글 사이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 사이온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한 번만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앱 사용 경험이 거의 매끄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리소스 측면에서 우리는 샘플, 클릭 가이드, 봇과 메시지 확장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GitHub 샘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빌드가 되기를 바라며 어떤 앱을 빌드하는지 알려주세요.